방금 소개받은 황만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내 아이를 위한 아토피 강좌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현재 연구직으로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문 강연이라기보다는 아기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데 그 부모된 입장이 아기가 약간 아토피가 있거나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으로 본 강의를 진행하는, 즉 일반 강연의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 강연을 먼저 잠깐을 진행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을 할 것이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 10분에서 15분 이후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트로 강연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연구자님들도 계셔서 너무 쉬운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면역이라고 하는 용어 또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다. 많은 오염 상태에 있는 용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 그 자체가 그저 좋은 것 이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들 있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늘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뵙게 되면은 면역 자체는 그 자체로 좋은 거기 때문에 면역력은 키워야만 되는 어떤 대상이라고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질병의 전개 과정을 좀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면역 그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이다 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면역은 좋은 면역 상태가 있고 나쁜 면역 상태가 있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대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나쁜 면역은 어떤 상태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나쁜 면역이라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면역력의 두 얼굴이라고 제가 예전에 경향신문에서 한번 기고를, 하도 이런 오해들과 오염된 어떤 단어 사용들이 많아가지고 기고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세 가지로 나쁜 면역의 상태가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면역의 허약 상태죠. 흔히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면역 허약 상태는 다시 5가지로 또 구분이 한의학적으로는 되어지거든요. 간신, 비패, 신의 허약아,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면역력이 약한,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 애기가 너무 밥도 안 먹고 감기도 사시사철 잘 걸리고,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에서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이제 합병증화 되는 애기들, 중이염도 1년에 4차례 이상 걸리고, 감기가 걸리면 꼭 기관지염, 폐렴으로 가고, 편도가 늘 붓고, 이런 애기들이 보통 한의원에 와서 면역력을 강화하려고 처방을 받으려고 오는 그런 대상군이 됩니다. 그게 면역 저하 상태, 면역 허약 상태로서의 나쁜 면역 원 버전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알레르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면역이 과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이 이 숙주의 상태가 너무 과민 반응해가지고 그 과민 반응 때문에 내 몸의 점막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현상, 이거를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리값으로 A라고 하는 어떤 외부 자극 인자가 우리 몸에 감작이 되었었을 때, 우리 몸의 피부 점막이든 기관지 점막이든 코 점막이든 각각의 점막에 염증 반응이 드러나는 걸 일컬어서 기관지 점막의 염증 반응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걸 천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점막에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걸 오늘의 주제인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코 점막에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이 드러나는 걸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상관없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이 과민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늘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어머님, A라고 하는 어떤 논리값이 우리 몸에 감작이 되었었을 때 정상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비알레르기 체질자분들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논리값으로 대응을 하니까 조금 그냥 아프다가 많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즉 면역 과민자, 면역 예민자 상태인 경우에는 논리값으로 A라는 외계 물질이 반응을 했었을 때 마이너스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3제곱, 마이너스 A10제곱으로 과민 반응해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현상, 이거를 알레르기 반응이다 라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면역이 나쁜 면역 상태에 있는 이렇게 상태 2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아마 여기 이제 중년의 남성 여성분들이나 노년의 어떤 상황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도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나쁜 면역의 상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가 면역 반응인 거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같은, 사실은 양방이든 한방이든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내 아군이 우리 몸에,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세포가 우리 몸 자체를 스스로 공격하는 현상, 이거를 나쁜 면역 상태의 세 번째 단계인 자가 면역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면역이 허약한 상태가 흔히 보이지만 이것만은 다가 아닌 나쁜 면역 상태의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면역이 허약해서가 아니고 면역이 과민하고 예민해서 내 몸의 점막이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오늘의 주제인 알레르기 체질 상태인 것이 나쁜 면역의 두 번째 상태. 마지막으로 나쁜 면역의 세 번째 상태는 자가 면역 상태. 그러니까 아군한테 총질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었던 아군이 내 몸을 향해서 이렇게 총질을 해대는 것 때문에 내 몸이 곤란한 면역의 인식 상태의 혼란 시스템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나쁜 면역 상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레르기는 이게 다 형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토피든 비염이든 천식이든 두드러기든 형제 질환인데, 어떤 점막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그냥 형태학적으로 아토피, 비염, 천식이라고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면역이 허약해서가 아니고 면역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가 아니고 저하가 아니고 면역이 불안정해서 나타나는 만성 염증 반응이다. 즉,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허번하게 했던 이유가,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뭐 홍삼을 까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님들이 우리 애기가 너무나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병증에 자꾸만 시달리고 만성 기침 때문에 천식이 아닌가, 이형 천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애기가 면역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까운 어디 가서 홍삼을 좀 먹이면은 뭔가 든든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돈도 버리고 몸도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치료 과정을 좀 꼬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지금도 임상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가 필요하겠다. 캠페인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저는 사실은 녹용을 거의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할 정도의 한의사인데, 주로 알레르기 체질을 많이 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면역 불안정 상태에서 녹용을 좀 잘못 쓰면, 즉 온보지제, 몸을 좀 덮이는 약을 많이 쓰면은 아토피의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토피 계열이나 비염 계열에 있는 애기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될 상황보다는 몸을 좀 식혀줘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 애가 뭔가 이렇게 알레르기 체질이면 홍삼이나 녹용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홍삼이나 녹용 먹이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맹물을 충분하게 먹이세요 라는 얘기를 진료실에서 매일 합니다. 녹용이나 홍삼 먹이는 것보다는 우리 애기의 현재의 상태에서는 물이 녹용이고 물이 홍삼처럼 애기한테 좋게, 건강에 좋게 작용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물을 단순하게 입을 적시는 정도로만 먹여서는 사실은 효과가 없고, 물의 총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아토피 피부염을 좀 심하게 가지고 있는 애기들이라면 조금 더 많이 먹으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체중 기준으로 물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중이 만약에 20kg 되는 애기들이다. 그러면 체중은 이제 계속 애기들 입장에서 올라갈 테니까 곱하기 33을 한 다음에 cc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하루 최소량의 물 공급이 된다라고 어머님들한테 제가 계몽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땀을 많이 흘리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배출량이 많아버리니까, 공급량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배출량이 많아버리면 잔존량 지표인 소변 색깔이 그래도 노리끼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곱하기 33을 체중에다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즉
곱하기 66을 해가지고 먹이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20kg 되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00cc 이상의 맹물을 충분히 많이 먹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절대값 용량보다도 소변 색깔이 거의 투명함에 가까울 때까지 거의 연한 노란빛에 가까운 투명함에 가까울 때까지 소변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충분한 물 공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곤 합니다. 근데 실천율이 사실은 20%도 안 되시는데 실천율이 20%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인 좋은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많이 먹인 즉 세포가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양약이건 한약이건 양료활성 물질이 들어갔을 때 약발이 잘 받는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돌팔이 안 만드시려면 치료하는 동안에는 특별히 더 물을 많이 먹이세요.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였었고요.